예, 오늘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 전략 세우고요. 또 관심 종목도 히든밸류 종목,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전략 조금 정리해 볼게요. 7월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는데요. 예. 기술주로 비를 좀 피해 볼까? 네. 일단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클 때도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한 발 더 걱정해야 되는 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젠 경기 침체 우려들이 사실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시즌을 맞습니다.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 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왜냐하면 각오를 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종목 찾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물려 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도래된 상태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장 보시면 너무 힘도 없고 대형주라고 해도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굉장히 다 좋았지 않습니까? 일단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시장의 자금이 네. 투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유가였죠.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이 유가로 그냥 연루된 그런 흐름이었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지금 지수와 종목에 충분히 이미 다 선반영이 돼서 주가로 다 녹아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끝단에 있는 침체, 과연 이 침체가 어느 정도 침체인지, 정말 이 개별 국가들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침체인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좀 약간 급등락이 반복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환율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보다 이 급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로 얘기했을 때 대형주가 올라갈 때랑 빠질 때랑 보면은 좀 약간 등락폭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 시장의 변동성 나올 때 중소형주 이 등락폭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약간 그냥 중소형 섹터이기 때문에 이머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꾸 안 되니까 되는 섹터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또 시장에 또 그 없는 자금들이 또 몰리기 시작해요. 근데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이슈가 깨졌을 때 굉장히 낙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섹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장에서는 리스크다. 차라리 빠지고 있는 장이라든지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 시장에서 단단하게 버텨나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좀 면밀히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매할 종목들만 풀을 모아서 가시는 게, 나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모아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걸 주가가 반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시금석 역할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이야기, 또 이제 기업 실적, 너무 이제 이코노미스트 하는데 것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니까 기업적으로 실적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당장 삼성전자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요. 실적 예측치는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 예상치보다 낮아질 거는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컨센 대비했을 때 아마 한 10% 정도 하향 조정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한 13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부분도 이것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 향후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어떤 이런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어떤 이런 뷰를 시장에 얘기했을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장비나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느 정도 실적이 정말 나올지, 왜냐하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침체분이 또 얼만큼 향후 실적에 미치는지는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보다, 저는 근데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온다고, 어차피 예상치보다 지금 감히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덜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냥 이해는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이슈가 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장비라든지 소재 업종들이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더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아마 2분기가 이렇게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한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성장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또 시장에 또 단기적인 또 어떤 그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증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오르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저도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욕스럽긴 한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삼성이 이제 어느 방향에 무슨 뭐 반도체가 좀 하반기에 좀 슬로우하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뭐 이제 대신에 뭐 스마트 모바일 사업부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면 또 그쪽도 섹터가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삼성과 관련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이제 실전에 진입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환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침체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사실은 환율이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럼 환효과가 있는 회사들,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선방하는 회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약간 이 실적 구간에 그에 맞는 좀 포트를 꾸려서 또 어느 정도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제 같은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뭐 실적 내일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 급등하고 내일 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공개하면서 수익을 얼마나 잘 방어했느냐,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공급 측의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유가가 기다리던 유가가 하락하는데 뭐 여러 시장에 영향들이 있습니다. 뭐 정유, 신재생, 조선 이런 쪽은 좀 빠지고요. 유가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섹터로 연결을 시켜야지 될까요? 역시 그 끝단에 이제 침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온다. 그런 얘기는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유가가 이 정도면 얼마나 침체가 크면 이제 국제 유가도 이렇게 급락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상품 가격이 빠지겠냐고 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예상하는 정도 수준은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뭐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웬만큼은 아실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더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확전이 된다든지, 좀 더 어떤 이 어떤 감산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한다든지, 사실 우리가 이제 개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침체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페드에서 금리 인상 못 할 거고,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슬로우해지고 금리 인하까지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런 좀 시크릿컬 쪽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금리와 어떤 상품 가격을 연동해서 매매, 이렇게 그런 추정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차 전지라든지 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의 근간에는 약간 한한령 관련돼서 중국이 뭐 IT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에 또 뭐 어떤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너무 유가분의 하락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침체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포트를 봤을 때는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나 그 침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크로를 예상해서
뭐 내 말이 맞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그럼 뭘 해야 되냐라는 거 끝단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침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여기서도 이 성장에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투자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에는 실적 시즌 기술주로 조금 비를 피해 볼까 혹은 조금 찬스를 볼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사실 실적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기술주 성장주는 비중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단 걸까요? 네. 실적 성장주. 아니 이제 기술주로 네. 비를 피해 볼까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네네. 특별히 기술주나 뭐 성장주를 좀 봐야 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네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반찬 투정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포트에만 좋다고 한다면 네. 뭐 어떤 섹터든지 간에 우리가 골고루 지금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아까 타이틀을 전략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주나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적 시즌에 적합한 맞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네네. 살아남을 수 있는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히든밸류 종목을 맹간하면 말씀을 좀 해주고 계세요. 네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주목할까요? 근데 뭐 너무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잖아요. 이 종목들을 좀 언급을 힘든 드리고 종목 싶습니다.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도 그죠? 근데 이제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 과거에 셀트리온 관련된 공매도라든지 뭐 근데 사실 이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업을 보면 정말 좋은데 너무 그 업 외의 것에 너무 관심이 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근데 왜 셀트리온 이 제약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을 봐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침체 최대 수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네. 예. 바이오시밀러가 경기 침체의 수혜주인가요? 너무나 수혜주죠. 왜냐하면 각 국에서 들어가는 각국 중앙정부에서 들어가는 보험 관련된 정책이 오리지널 약을 쓰기엔 이제 너무 부담되거든요. 네. 돈이 없습니다. 이제 돈이 말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약값이 상대적으로 반값이나 뭐 아니면 그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으로 좀 더 편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국가뿐만 그럴까요?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신약을 비싼 돈을 사고 썼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돈 많은 분들이야 상위 몇 프로에 있는 분들이야 계속 그 돈 약을 쓰시겠지만 오리지널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완전히 조성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환율이 효과가 지금 환효과가 너무 좁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셀트리온 뭐 이렇게 물론 원자재 값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입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환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좀 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0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오리지널 그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형성된 게 한 40조에서 50조 정도를 보거든요. 그 시장을 이제 셀트리온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3위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가져오고 있고 지금 3위입니다. 글로벌 3위이고 암젠이 1위, 2위가 화이자, 3위가 셀트리온인데 사실 화이자는 자체적인 그 지금 최근에 자체적인 그 시밀러보다는 다른 신약 관련돼서 더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시밀러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2위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튼 그건 그 규모는 그런 거고요.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가 40조 시장인데 지금부터 22년부터 25년 정도까지 시장에서 한 50조에서 60조 정도의 시장이 더 형성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블록버스터급 또 신약이 특효가 만료되는 그 신약들이 시장 규모가 한 50조에서 60조 정도 시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플라이마 그러니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죠. 글로벌 1위 그 가장 모든 제약 바이오에서 모든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런 휴미라가 이제 특허 만료돼서 지금 셀트리온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유럽은 이미 승인 받았고 미국 승인 받을 거고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25년까지 특허 만료돼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기존 시장보다 배로 크다. 그러면 사실은 업황 자체도 굉장히 그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성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본업 자체 그러니까 본업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뒷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셀트리온을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뭐 공매도가 어쩌니 무슨 뭐 쇼커버가 어쩌니 이런 게 아니라 업을 봤을 때 네. 셀트리온 자체는 향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뭐 기술적으로 뭐 11선이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이런 말씀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굉장히 좀 제가 눈여겨본 어떤 시장 흐름 중에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셀트리온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저 정확히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이 꼭지를 치고 조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두 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차전지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어떤 차트를 딱 놓고 보세요. 올라가는 시점과 빠지는 시점이 정확히 이게 좀 약간 크로스되는 거죠. 반대되는 형상이 되는 거죠. 공매도가 많았던 쪽은 드디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우상향하고 산업이 좋아지니까 그동안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코스닥의 어떤 시장을 이끌어왔던 2차전지지만 고밸류 영역에서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손바뀜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 지금 바이오 섹터가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애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되게 좀 민감한, 물론 저만 이렇게 보는 걸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너무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나 매크로에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그런 시장의 변화들을 이사님이 감지하는 게 상당히 시장의 그 중요한 흐름들이죠. 일선에 계시고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데 뒷부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걸 아시는데요.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돼서 근데 셀트리온의 이제 고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업황의 환경이나 이런 게 좋은데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세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사실 이게 변별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세 종목을 다 사기는 어려우니까. 왜냐면은 네.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의 선택의 문제고요.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은 3, 4병이 하반기나 저는 내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미 회사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쪽을 사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셀트리온 사시는 게 맞고요. 뭐 코스닥의 대장주 사시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시는 게 맞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렸냐면 네. 3, 4병에 들어가는 종목 한 가지도 맞지만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 종목이 올라갈 때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 맞아요. 더 강하게 가면 네. 오히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땡겨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제약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분에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좀 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세 가지 다 말씀드려야겠는데 셀트리온은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5만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가 셀트리온 제약은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은 상당히 이 침체기에 좋은 종목으로 좋은 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이 있다 보니까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헷갈리시죠. 네.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목표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만 원 정도 제시하셨고요. 헬스케어는 10만 원, 제약은 11만 원 수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좋은 또 시장의 변화들 인사이트를 오늘 살펴봤네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